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모처럼 큰 반등이 나왔는데 빌 에크먼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왕 이제 빌 에크먼이 미국 30년물 금리 5.5% 간다. 이게 8월 버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에서는 이거를 이제 숏 커버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8월에 이 얘기했을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그때 이제 미국 10년물이 한 4%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 부근에서 이제 청산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는 게 이제 돈을 한 번에 되게 크게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 폭락장에 CDS 가지고 300억 투자해서 3조 원을 벌어들인 걸로 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실패한 사례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들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알려주면서 또 이번에 또 금리도 결과적으로 맞춘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어떤 헤지 펀드의 어떤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나 포지션 정리했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내심 나 포지션 바꿨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정점인가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올리는 데 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종목 엔비디아가 중요한 400달러 초반에서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제가 어젠가 그제 엔비디아 잘못하면 350달러 갈 수도 있다고 여기 깨지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빅테크가 무너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헤지 펀드들이 요 며칠 사이에 메가캡 종목들을 팔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급반등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다 팔았구나. 이렇게 JP 모건이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아직까지 절대적인 어떤 중요한 비중이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팔고 있다라면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게 되잖아요. 오늘 반등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 주들 매도 압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 보다 또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뉴스들은 이제 오전에 시장에 한바탕 출렁거렸는데 그 반대 매도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빠질 때 또 갑자기 이제 내일 반대 매도 정말 나가겠구나라고 이제 공포감을 갖는 매도 물량이 더해지면서 이제 갑자기 쭉쭉 빠졌는데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수급 텅 빈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없던 매도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텅 비어버리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오늘 코스닥이 저점 대비 막 4%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빈 것만큼 오히려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장중에 아시아 쪽에서 이제 뉴스들이 좀 괜찮은 게 나왔는데 일본이 채권 시장 개입해가지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게 일본 국채금리 추이인데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본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추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국부펀드 동원해가지고 중국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거 ETF로 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증시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채권 외환 주식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오전 한때 시장이 확 밀렸었는데 그러니까 유한양행 급락을 하고 유한양행 급락하면서 다른 이제 제약주들 쫙 빠졌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빼놓고는 이제 쫙 빠지면서 이제 그때 제약주 빠지고 2차전지 빠지고 하면서 이제 지수 확 빠지고 반대 매도 공포감 다시 자극하면서 시장이 훅 하고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초래되긴 했는데 이제 매도 소화되고 이제 기관들이 쭉 나서면서 이제 그게 바로 극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오늘 뭐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추가 차입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주가를 부양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합병에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이 제시한 어떤 가격으로 이제 주식을 회사에다가 내 거 사 그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 밑에 있으면 주주들이 대거 내 주식 사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 가격 이상으로 올려놔야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가 올리는 게 매수 청구권 행사되게 방치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근데 이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만 움직이면서 이제 제약주는 다른 것들은 이게 쟤네들만 가고 우리는 못 가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달러 차트가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코스피가 달러 차트 기준으로 하락 전환했다고 0.7% 마이너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어제는 그게 더 커졌고 근데 오늘 플러스가 나면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 0.3%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요 220선 그러니까 200선에서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어저께 쭉 보여드린 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꼬리 달고 올라가고 하루 이틀 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야 금요일 저점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되게 독특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저 금요일 저점을 깨면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라는 건데, 불안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걸 깨고도 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워낙 신용 관련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비어서 저점 대비 막 4%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트는 금요일 저점 위에, 금요일 꼬리 이후에 하루 이틀 안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때가 저점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은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거 차트 패턴 찾아보시면 이제 저점 나오고 하루 이틀 안에 급반등이 나오고 그게 저점인 경우의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최초의 아래 꼬리 달린 저점을 깨고 저렇게 나오는 사례는 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 증시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턴이 들어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패턴상으로는 마치 저점이 나온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도 오늘 장의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엇갈림에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선물은 이제 7천 계약 넘게 팔았는데 하여튼 더 팔 수 있나? 선물을 더 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나왔어요. 지난번 매수해갖고 다시 좀 땡겨놓은 거 도로 다 던져놨거든요. 현물에서는 뭐 시가총액 상단 종목은 대부분 다 팔았고 2차 전지 부류의 종목들, 자동차 종목들 이런 것들 팔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어떤 제약 상단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는 특징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유한양행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 또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특별하게 어떤 매매 특징은 없습니다. 905억 원 매수인데 575억 원이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골라서 담은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고요. 기관은 오늘 좀 특징이 있어요. 얼핏 봐서는 순매수 종목이 되게 골고루라서 업종별 담는 거는 특징적인 게 없잖아요. 딱 봐도 그냥 이것저것 다 담았네. 근데 이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순매수 금액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80억, 그러니까 이제 순매도의 12건이 10억 원 정도 안쪽 매도거든요. 근데 순매수는 한 22건도 22억 이상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한 50억대 정도면 순매수 10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관이 이 종목 저 종목 골고루 마치 비차익으로 주식 담듯이 골고루 다 담아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기관이 그냥 750부근에서 비차익 매수하듯이 매수가 가동된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는 이제 빌 레크먼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주식시장의 전 세계 증시에 판을 바꿀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사람이 저 큰 돈 굴리는 사람이 포지션을 바꿨으면 따라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주 PC 지표, PC 물가 지표나 중동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할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좀 발단이 돼서 금리가 지금 4.8이 유지가 되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내려와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부터 0.2%포인트 빠질 때마다 지수가 50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반등했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까 제가 빅테크를 헤지펀드들이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것도 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코스닥은 특징이 최근에 2% 이상 올라간 날은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올라간 사례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코스닥이 하루 이틀 안에 오늘만큼은 아니더라도 1% 이상 좀 뭐 징검다리가 되든 연속이 되든 한번 올라가 줘야 이제 이게 이제 정말 돌리나 보다 이런 이제 믿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오늘 뭐 특징주는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 미국의 모든 날짜를 평균 낸 거예요. 1950년부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미국은 10월 20일경부터는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미국은 좀 올라가긴 하던데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움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건 이제 S&P 500에 대한 어떤 이제 투기적 포지션, 우리가 이제 비상업적 포지션이라고 하고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매도 포지션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러셀 2000에 대해서도 매도 포지션이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좀 포지션을 바꾼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락 배팅을 조금 청산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 쪽 배팅이 올라선 건 아니지만 하락 배팅이 좀 얇아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가 저점을 겪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가 4.8% 중반 정도 되는데
정말 실질 금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0년물 금리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그 가감을 해가지고 실질 금리가 2.8% 정도까지 올라가야 금리가 피크가 되고 그때 정도 됐을 때 시장이 불어지고 그게 저점이 비로소 나온다. 근데 지금 실질 금리가 2.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3%포인트 더 올라가고 금리가 그리고 증시가 불어져야 비로소 이제 증시는 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답은 금리에서 찾아야겠죠. 예, 금리가 여기서 빠져주면 이제 전자 쪽이 우세하게 되는 거고 금리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튕겨 올라가면 0.3%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건 코스피는 50포인트 이상 더 빠져야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이 막판에 NG가 나가지고 사실 다시 통으로 다시 한 건데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